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 자료실에 등록된 내용 중에 제목이 프랑스 이민자 통합의 실패 원인, 프랑스 사회의 책임인가 혹은 이민자의 책임인가,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유럽처럼 이런 사태가 장차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유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참조하고, 영상은 지금 제가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영상이 그 당시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나중에 제가 볼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자, 2005년이니까 지금 오래됐죠, 제법. 지금 우리가 20년인데 15년 정도 전입니다, 그죠? 그때 벌써 이런 대형 사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방화 사건, 차량 방화 사건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목차를 보면은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위기라는 그 서론 뒤에 목차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또 무엇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슬림 이민자 통합의 실패 원인에 대한 프랑스인의 여론, 그 다음에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 통합의 실패 원인에서 프랑스의 책임이냐 혹은 이민자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서론 부분을 먼저 참조하세요. 자, 다른 영상으로 하면 이는 아니고, 이게 이제 프랑스 2005년 프랑스 폭동때 사진입니다. 좀 많은데 이런 화면상으로 다는 안 보이지요. 이런 게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조금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보면은 동영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아까 Hey Paolo, it's started, okay? You guys come the other side. 자, 계속 이런 영상만 볼 수는 없고, 이제 조금 우리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띄웠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11년 2월 프랑스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사르코지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수상 이름이 마크롱입니까? 이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사르코지가 이제 집권했을 때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 영어로 멀티쿨처럴리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이민자들이 프랑스라는 단일 공동체에 동화되어야 하고 만약 이민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프랑스에서는 환영 못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교와 문화가 이질적인 이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로 동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이 사르코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실패 원인을 이 이민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프랑스 사회 책임보다는 무슬림 이민자의 책임으로 이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가 지금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가 아마 거의 이제 독일, 영국과 함께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민자 통합 문제는 사실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간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 그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무슬림 이민자 2, 3세대들이 주도했던 게 2005년 가을 그 소요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1세대들은 어차피 프랑스어도 잘 안 되고 이제 그 이주 본토에서 프랑스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세대, 3세대면 벌써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3세대들이 주도해서 2005년에 이렇게 전국적인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잠재해 있던 인종차별이나 편견 또 뭐 고용 불평등 그 외에 이제 이민자들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그 누적돼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프랑스 사회가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조금 더 그런 경향이 강해졌죠. 여러분 이슬람 포비아라는 표현 들어봤죠? 공포증 포비아.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 이런 어떤 정서가 확산되고 그리고 또 그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무슬림들의 게토는 이제 그 민족들만이 모여서 울타리 쳐서 이제 그 다수 사회와 교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지역을 게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슬림 게토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그래서 프랑스 시민과 이민자 간의 분리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같은 이민자라도 동유럽이라든지 같은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슬람 문화권과 이렇게 이제 갈등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텍스트도 결국 무슬림 이민자 통합이 실패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이민자들을 포용 못한 그 프랑스 이민 정책 혹은 프랑스 사회 책임인지 아니면 그 사회에 통합하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 책임인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도 그렇고 물론 정치권이면 주로 극우파나 우파들이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도 이민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시각이 정당한가? 무슬림 이민자들은 정말 프랑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프랑스 공화주의를 위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이 프랑스 이민자 통합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아까 목차도 나왔지만 공화주의 통합 모델,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어떤 원칙 하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그 위기를 초래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민자 통합 실패의 주 원인으로 프랑스 다수 사회보다는 무슬림 이민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텍스트에서 이제 본문 여러분 텍스트에서 몇 쪽이냐 하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페이지에 따지면 213쪽인데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위기. 자, 여기서 작은 1번이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원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연 프랑스에서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원칙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은 결국 이민자들이 이민 출신국의 그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 프랑스 공화주의 원칙에 따르라. 프랑스 사회 완전히 통합되어야 된다. 동화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텍스트 여러분 참조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이 글자보다는 또 여러분 그림이 조금 안 맞겠습니까? 너무 삭막하니까 그죠? 프랑스 폭도 자, 이 부분 참조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은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인정 안 하고 사회 동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동화주의 모델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이나 영국과는 좀 대비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주의 모델이죠. 미국,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 프랑스 헌법 전문 1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이나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결국 상징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대표적인 공화국 정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프랑스의 공화주의 통합 모델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텍스트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종, 종교, 민족에 따른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부 프랑스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단일성과 국가 결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종적이나 민족적이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이익 혹은 다양성을 공적인 영역에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편적 개인의 평등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이 프랑스 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할 수 있는 각 시민 개인의 평등이 결국은 훼손되기 때문에 공화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통합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슬림 집단을 비롯한 소수 집단들의 다문화적 요구를 비판하며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결국 서로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목표가 소수 민족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이게 다문화주의입니다. 그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이제 프랑스의 동화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 각 개인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중요시합니다. 즉 프랑스에 들어와 가지고 프랑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공화주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 통합은 동화를 말하겠죠. 흡수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가는 있습니다. 그 대가는 프랑스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은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만약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장기 체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제한된 게 수용통합계약이라고 있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대표적인 동화 정책입니다. 시민권 취득을 신청한 이민자도 그렇고 또 장기 체류권을 신청한 외국인들도 절대적인 취득 조건이 바로 프랑스의 언어와 프랑스의 제도
공화국의 가치들에 대한 공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은 많이 들어봤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종교적인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아까 앞에 나왔죠. 그래서 1789년 여러분 어떤 해입니까? 혹시 고등학교 때나 세계사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1789년은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그죠? 이때 이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공화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정교 분리 원칙이 이제 이 법이 반교권적인 공화주의자들이 이 프랑스 혁명 대혁명 이후에 옛날 구체제 하에서 지배 세력이 했던 교회에 이제 대항해서 죄송합니다. 투쟁해온 그 이제 오랜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신종 코로나는 아니고 제가 기관지가 아니라서 목이 조금 간지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차피 동영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전염될 이유도 없겠죠. 물론 코로나는 절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투쟁의 산물인데 이 법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 프랑스 공화국이 국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종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가는 어떠한 종교에도 금전적 지원을 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국가는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분리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하고는 좀 다르죠. 독일도 대내외적으로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암암리에 기독교에 좀 더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적인 어떤 선언하고 또 실제 국민 정서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유학할 때도 좀 느꼈지만 뭐 오래됐습니다. 유학한 지는 뭐 18년, 20년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뭐 독일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접한 소식을 보면 최근에 독일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가입을 잘 안 한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금전적인 원인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종교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신자도 아닌데 세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제 합리적인 그 원인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뭐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가장 지금 우리가 진정되어 가다가 그 이후로 지금 사태가 커졌는데 사실은 꼭 신천지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단체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학교 수업 못하고 동영상 수업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전염성 때문에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누그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일부 교회들이나 보면 오늘도 제가 뭐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지금 한 40명이 또 감염되었어요.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은 그 예배에 모여서 집단 감염될 위험성이 큰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사람들 의견을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헌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실한 신자 같으면은 예배당에 꼭 그 건물에 모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성경책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정신적 측면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되고 헌금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부대껴야 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막 그런 의미보다는 무슨 사교적인 의미가 강해진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으로 또 생각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뭐 종교든 어떤 특정 단체든 그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독일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확실한 정교 분리 원칙을 따른다는 거. 그래서
이 프랑스 교육의 산실인 공립학교 안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어떤 종교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부착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89년입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89년. 이때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히잡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예. 안 들어봤으면 지금 이제 처음 듣죠. 지금 들어봤죠. 이제. 예. 자, 이거 웃자고 한 말이고. 이 프랑스 파리 근교 한 중학교에서 3명의 이슬람 여학생이 교실에서 히잡 벗기를 거부했다가 퇴학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히잡 관련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요즘 히잡도 뭐 패션화돼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뉴스를 잠깐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히잡 금지 인정 판결이 난 뉴스가 있는데 그 동영상 조금 볼까요?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슈퍼마켓. 눈만 빼고 온몸을 가린 니캅을 입은 손님이 보입니다. 점원이 이런 차림에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거리에 가봤습니다. 머리에 두르는 히잡이나 얼굴만 내놓는 차도르, 눈까지 그물로 가린 부르카를 쓴 여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직장에서는 이런 이슬람 복장이 사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 ECJ가 이런 제안이 문제될 게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Die voorziet in een verbod op het zichtbaar dragen van enig politiek, filosofisch of religieus teken op het werk. Geen directe discriminatie op basis van godsdienst of overtuiging de zin van die richtlijn vormt. 글자 보입니까? 앞서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히잡을 쓰고 일했다가 각각 해고된 직장 여성들이 제소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결국 기업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모든 직원이 중립성을 띤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규 조항을 갖춘 기업만 이슬람 복장을 금지할 자격도 갖게 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또 이곳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등 큰 선거를 앞둔 나라의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은 훨씬 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자, 그래서 막 이런 걸 보더라도 그 히잡 사건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슈였다는 거. 벌써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오히려 훨씬 더 관용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지금 뭐 지하철이든 여러분 보면은 히잡 쓴 여인들 많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정말로 뭐 대내외적으로든 실제 현실에서 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보면 너무 종교의 자유든 언론의 자유든 과거에 비해서 너무 허용하고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한 사이비 언론이나 또 그런 게 판을 치고 국가를 또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뉴스도 걸러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사실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팩트에만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팩트만. 자, 히잡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영상을 봤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 영상, 이건 영상은 아니고 이제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라고 참조해라고 띄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1989년인데 이슬람 여학생이 히잡 벗기 거부하다가 퇴학당하면서 이제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2004년도에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이 얼굴을 모두 가리는 전통 의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는 소위 말하는 부르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카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방금 히잡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르카는 온몸을 가립니다. 그게 부르카고 히잡은
머리 부분, 저 우리 두건처럼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히잡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카는 좀 더 강도가 센 거죠. 전신을 가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2011년에 통과되고, 그래서 이 히잡 사건하고 부르카 사건이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 특정 종교와 문화를 표출할 수 없다는 이 프랑스 공화국의 정교 분리 원칙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인데,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위기라는 부분,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216쪽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위기, 이 부분을 여러분 참조하면서 또 보도록 합시다. 최근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보면은 그 프랑스 이민자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쪽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 또 그들의 후손이 2, 3세대가 이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는 과거에 식민주의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이 알제리나 모로코나 튀니지는 언어 자체가 프랑스를 씁니다. 그죠? 과거 식민지령 때 프랑스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프랑스에 더 많이 이제 이민을 오고 돈을 불러오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기 사례가 그 아까 말했던 그 2005년 이민자 소유 사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영상으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게 2005년 가을에 그 파리 교회 지역에서 이제 먼저 발생했고 이민자 2, 3세들의 이 소유 사태가 프랑스 전국으로 약 3,000개의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비상사태고 뭐 이렇게 되지만 프랑스도 이 당시에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이 소유 사태가 약 3주 동안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10,000대의 차량이 방화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프랑스 대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 2세대 청년들이 주도했습니다. 이 폭동을. 뭐 폭동이라면 조금 그렇나요? 소요 사태를.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편견, 고용의 불평등, 또 이민자 집단을 개토화시키는 이런 문제, 프랑스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그 어두운 단면을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민자 통합 정책이 프랑스 이민자 통합 정책이 이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의 결국 실패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실패했다는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은 프랑스 이민자 통합 동아주의 정책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이민자 집단의 정체성의 차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흡수되기만을 원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신국의 고유한 풍습이나 가치나 종교를 포기하고 그게 사실 어렵죠. 특히 이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재미교 보던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도 적어도 1세대는 금방 동화하기 힘들죠. 2세대, 3세대 가면서 이제 한국어를 만약에 집에서 안 쓰고 영어만 쓰게 되고 그 나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면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민간 1세대는 자기들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 문화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종교나 문화적 측면에서 이 완전히 다른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사실은 이슬람 종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언론이나 방송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삶 자체, 인생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프랑스 주류사회에 동화된다는 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향하는 정교 분리 원칙은 이 무슬림 가치하고 완전히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내에서 히잡 착용을 원하는 2, 3세대 무슬림 여학생들 대부분이 사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인으로서 시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무슬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가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전통, 그죠? 그런 어떤 문화는 또 가정에서는 또 그걸 유지하고 하니까 병행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금지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복을 입고 우리 문화를 외국에 가서도 한복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고 싶으면, 그죠? 우리 전통 문화니까. 우리 어떤 뭐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습도 외국 가서도 우리 음식 만들어 먹고 또 그날 그 뭐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전통적인 행사를 소박하게 가정 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뭐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정교 분리 원칙 때문에 그 프랑스의 그 해당 여학생이 사실은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죠? 부모 세대와 자기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하고 비록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이 프랑스 문화와의 정체성 이 두 개를 이 2, 3세대는 동시에 공유해야 되니까 이런 정체성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 무슬림의 정체성에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게 되니까 개인의 신앙 양심을 훼손시키는 이 프랑스 주류사에 대해서 이 2, 3세대 중에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업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본토 프랑스인들과 만약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면 더욱더 이제 반감이 생기겠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벌써 다수 사회가 우리들을 이렇게 암암리에 차별할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IS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저쪽 2, 3세대들이 가입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이 사실은 그런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프랑스 3색 국기죠. 3색 국기 아래 지금 이렇게 다른 인종들이 모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성의 갈등, 그 다음에 이런 문화 충돌 사건이 프랑스 사회의 논쟁거리가 이제 결국 되고 프랑스인의 반이슬람 정서를 야기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무슬림을 주류 사회로 이제 그 주류 사회로 동화시킨다는 것이 힘들다는 이제 인식을 많은 프랑스인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무슬림 이민자들은 이제 고립되고 배제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원인은 이 공화주의 통합 모델이 지나치게 좀 이상적인 뭐 보편주의나 평등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소수의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실제로 현실에서 겪는 차별, 어떤 어려움을 인정 안 하고 축소한든지 덮어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화주의가 출신 집단에 따른 차이나 차별을 공적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걸 제공 안 하죠. 보호장치를. 그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인종에 따른 소수 이민자 집단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 다문화 모델하고는 좀 대비가 되죠. 미국식 다문화 모델을 보면 소수자 우대 조치라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소수자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려하는 거죠, 결국.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흑인 문제도 그렇지만 미국은 완전히
좀 속되게 말하면 잡종 국가입니다. 그죠? 온갖 다민족들이 지금 다 모여서 살아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 앵글로색슨계가 아닌 소수자 우대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훨씬 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랑스와는 이제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물론 프랑스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소수자 우대 조치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아주 소수고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만 지정했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이라든지 일부, 그죠? 교외 지역에서 일부만 이제 대상으로 교육이나 거주지, 고용 개선 뭐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0년대 이후인데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이 이민 문제를 정치 정치화하는 프랑스 정치인들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아까 사르코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이제 통합보다는 이제 극우파나 이런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문자가 오네요. 배제시키고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제기했던 그 프랑스 국가 정체성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르코지가 그 방송에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프랑스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원인을 600만 명, 그 당시에 60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사르코지가 이때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왔다면 프랑스라는 단일 공동체에 동화되어야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프랑스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르코지가 계속해서 이런 말도 했죠. 이슬람을 인정은 하지만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자기들만 누리는 이슬람은 반대한다. 좀 표현을 유화했지만 결국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코지가 우리는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쓰는 바람에 정작 이들을 받아준 우리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수 프랑스인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마음을 끌기 위한 그런 어떤 발언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사르코지가 제기하는 그 국가 정체성 논쟁이 프랑스 공화주의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종교와 무슬림 이민자를 선거 쟁점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시키고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다수의 표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사실은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도 이런 거를 이용하고,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의 많은 극우 정당들이 그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죠. 표를 얻어서. 이런 게 보면 유럽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프랑스뿐만 아니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도 지금 물론 극우 정당이 있지만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가 난민 수용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대하고, 아무래도 그 이유 중에 뭐 하나는 독일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지구했던 나치 때 유대인 민족을 학살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했던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배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배상하고, 반성도 계속, 사과문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행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연장선상의 어떤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독일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렇게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행보가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프랑스의 어떤 실패 원인, 이민자 통합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이제 40분 정도 됐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그 219쪽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219쪽에 보면은 큰 본문 1호에서 이 제목이 나오죠. 무슬림 이민자 통합의 실패 원인에 대한 프랑스인 여론.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